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구호로 자본의 억압과 굴종에서 당당하게 떨쳐 일어났습니다. 이석규, 이상모, 박진석, 박삼훈, 최대린, 다섯 열사의 희생정신과 전체 조합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이 지금의 대우조선 노동조합을 더욱 단단하고 굳건하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여기 앞서 민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파트를 외치며 살아에 가신 대우조선 다섯 열사의 열사정신을 기리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염원하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바로 노동자 투쟁 승리 노래, 노동 해방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주 맞춰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투쟁! 투쟁! 한결 투쟁! 경북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안석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전에 고대 노동을 마치셨을 텐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많이 졸리실 수도 있는데 오늘 교육을 잘 좀 듣고 같이 소통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하나자본에 소속된 노동조합, 대우조선 지회를 포함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수많은 책이 두꺼운데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자본의 특성상, 성격상 하나자본의 성격이 이러합니다. 핵심은 이런 공장 사고 기계 사는 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주인, 배를 만드는 주인이 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자본의 특성은 첫 번째, 노동조합을 모사관계를 하이 파트너 또는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는 위계질서, 일방적인 통행만, 통제만 가능한 조직이 노동자였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자본은 공고한 그런 통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개별화하고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시켜서 서로 오시래기 쥐살 뜯어먹듯이 만드는 것이 하나자본의 성격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자본은 대등한 노사관계를 통해서 자본의 미래를 또는 더 나은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반 통행식, 통제식의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야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자본은 복수노조나 또는 복수노조를 통해서 민주노조를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결론으로 나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토론이 지난주에 결과였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주인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주인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것도 여기 있는 분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대접받는 세상, 주인이 주인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대우조선 노조가 너의 대우조선 내가 행복한 일터일 것이고 한국 사회가 그래도 희망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동지들 힘있게 하나자본과의 2차전을 힘있게 경북노조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대우조선 지혜와 함께 힘있게 투쟁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는 내일을 위한 소박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쟁을 윤석열 정부와 전태일 열사 53주년에 처음해서 열사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노조도 동지들과 언제나 항상 곁에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을 맡아주셨습니다. 하나 차원지의 권업태 사무장 동지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 차원지의 사무장 권업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용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하나그룹과의 싸움 이렇게 준비하자.
예, 제가 이 분야의 금속노조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예,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회가 8년 동안 회사와 멱살 쥐고 흔들고 싸우면서, 여기 회사는 하나그룹이죠. 네, 저희가 하나 김승현 회장과 맞짱을 떴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회사 관리자들에게 그 유명한 콤바, 예, 법원에 가서 재판받게 만들고 징역 때리고 법원에서 벌금 때리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고생을 했냐? 바로 요놈들 때문입니다. 요 오용들이 복수노조를 만들고 회사가 어용을 지원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릅니다. 자, 먼저 현장 완결형 조직관리입니다. 간단해요. 현장 완결형 조직관리는 뭐냐? 동지들이 갖고 있는 이 선전보려도 있을 텐데, 회사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서 내 판단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노사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수 놓으면 되게 멋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시 우리 노동자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회사가 대충 이런 방향이다고 이야기하면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라 라고 하는 게 현장 관계는 노사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 관리자들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이 양반들한테 A등급 받으면 돈 얼마 주고, B등급 받으면 얼마 주고, C등급을 받으면 조금만 주고, D등급을 받은 놈들은 하위 10%는 교체해봅니다. 뭘 쳐요? 니 다음부터는 현장 관리자가 아니고 니도 작업을 내려가. 쫓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현장 관리자들이 눈이 기딱 뒤비져요. 돈을 받을 것인가 잘릴 것인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근데 회사는 돈이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올라 여기 보이죠? 115 100만 원이니까 1억 1,500만 원 갖고 겨우 이 짓을 한 겁니다. 1억 1,500만 원만 있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있었던 관리자들, 현장 관리자들을 개처럼 부려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PPT들은 다 회사 사장이 결제한 문서를 저희가 다운보고요. 요거는 또 인사팀이 저거 일 잘했다고 보고한 문서입니다. 자, 요것도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요 선전문에 있습니다. 자, 금속노조 세력을 축소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시행을 한 건데, 보시면은 현장 관리자들이 열심히 탈퇴를 시켜갖고 무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현장 관리자들 훈련시키고 일할 준비를 시키고 나서는 여기도 우리 노동자 간부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준비해 주시는 교육부장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회장님 이하 많은 간부들이 있는데, 회사가 또 이런 표를 만들어요. 여기 있습니다. 강성 대화 불가능한 간부들 목록, 강성 대화가 가능한 간부들 목록, 그 다음에 상생 대화가 가능한 간부 목록이 있습니다. 이 PPT에 저는 욕이 있습니다. 강성 대화 불가. 저는 사실 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상당히 대화가 잘 되고 대화법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회사는 저는 PPT에서 대화 불가로 표시해놨어요. 근데 다행이죠. 이게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 상생 대화 가능에 있던 분류된 선배들은 이사팀 가서 책상 다 뒤엎었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회사가 간부들 성향을 분석했더라고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간부 성향뿐만 아니고 세밀한 부서는 조합원 성향까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실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을 각각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재미있는 문서를 저희가 하나 압수수색에서 발견했습니다. 동지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 현장 관리자들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대화법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탈퇴 이런 거 잘할 수 있냐? 어렵습니다.
위해서 회사가 대화법을 지도해줘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조합원들을 탈퇴시킬 수 있느냐, 이런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해봐. 그래서 뭐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직장 관장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나면은 중구난방 결정이 안 됩니다. 이래서 그래서 당장 뭐 현장에 적용되는 회사의 정책 같은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납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실제 이렇게 대화법에 대한 강의도 시켜주고 이런 대화를 할 주제들을 회사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동시에 전파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현장 완결형 조직을 꾸리고, 자, 네가 알아서 부당노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착착 해서 동지들한테 찾아올 텐데, 자, 그럼 그 행위 양태는, 행위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동지들의 성격,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가 평가를 가지고 실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실제로 우리 조합원들이 고가를 받은 겁니다. 자, 이게 하위 고가 비율이 노조가 생기기 전에 한 11%, 6%, 12%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규정상 하위 고가를 10%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노조 생기기 전에 하위 고가가 정해진 대로 나왔었는데, 요 기점이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이후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16%, 30%, 28%, 24%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이 문서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문서도 조항색이니까 회사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열성조합원의 40%가 15년 하위고가를 받았다. 받은 게 아니죠. 아직 저가 준 거지. 우리가 받은 게 아니죠. 하위고가를 우리가 준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열성조합원 100명을 갖고 누구 뭐 줬는지를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열성조합원을 분류를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열성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계속 불이익을 주는 걸 관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실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이런 식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거는 알겠는데, 또 계속 한번 부당노동행위의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갖고 직장 생활에서 주는 실질적인 혜택 같은 것들을 박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를 낮게 줘서 오는 결과 승격을 누락시킵니다. 자, 승격을 하지 못하면은 실제 직급이 안 올라가니까 많은 임금적 손해를 보게 되죠. 이걸 가지고 회사가 또 딜을 쳐요. 이번에 승격해야지. 이번에 승진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조합원들을 분석을 해보면 열성조합원의 15%가 누락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저지른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빠지지 않고 고소고발을 다 했어요. 소송을 하고 대응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위고가 배분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가나 승격을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탈퇴를 실제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승격 처리되면 조합원들이 탈퇴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측과 싸워서 이 문제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 고발,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활동이 또 시작됩니다. 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내 육성 프로그램, 사내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거 있습니다. 보내주는 해외여행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금속노조를 제외합니다. 또 업무 실적 평가 시에 또 하위고가를 주니까 이 하위고가를 받은 사람들도 저성과자로 분류해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고가에 계속 못 받다 보니까 하위로 처지는 사람들이 승격이 누락되고, 그런 강성조합원 간부들을 또 표시해 놓은 겁니다. 4년제, 3년제, 2년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번호택 1년차. 이렇게
성격 누락은 이런 걸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작되는 게 잔특급 배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동지들의 임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실제 잔특급입니다. 잔특급을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 동지들한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우리 동지들 집에 계시는 실질적인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형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형수님이 우리 형님들을 좁습니다. 이게 왜 이런 월급을 줄였냐? 회사가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다니고 있는 우리 사원들의 임금 분포를 조사를 해갖고 잔업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파하겠네. 근데 회사는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의 구조상 잔업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또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럼 요 최적의 시점을 찾기 위해서 회사가 또 움직입니다. 생산 직금의 임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치고 들어오는 게 그들의 작전입니다. 금속노조가 깃발을 딱 꽂으니까 어느 날 삼성에서 준비해놨던 좀 있으면 뒤에 이름도 다 나옵니다. 쓰레기들 이름도 다 나옵니다. 그 쓰레기들이 나타나서 어용 기업노조 깃발을 팍 꽂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복수노조 생활을 8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6개라고 했잖아요. 노조가 6개다. 그건 회사가 이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갖다 계속 갖다 붙이니까 어느새 노조가 6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 노조 백화점 회사고, 제가 어제 교섭을 갔다 왔는데 그 교섭에는 노조 4개가 참여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조가 하나로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체험한 조직이 바로 삼성테크인 지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일하고 있는 하나 차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용 쓰레기들이 복수노조를 만들고, 또 그 복수노조가 직 걸린 대로 안 되니까 회사가 어떤 짓을 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딱 있어요. 사람 기절합니다. 전임 집행범이 전입 인력에 대해서 마음 관리를 해줘요. 마음 관리.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서 회사가 마음 관리를 하지 않고 타협하죠. 근데 어용 쓰레기 자식들을 회사는 마음 관리를 해줍니다. 마음 관리. 마음 관리 딴 거 없어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어려워하면 가서 힘들제 말 걸어주고. 힘들자라고 말 걸으면 우리는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 새끼들은 카드 대금을 매가야 되고 뭐가 힘들고 이런 이야기 다 해요. 그럼 회사가 할 수 있는 걸 진짜 도와줘. 희한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았던 이 새끼가 누구냐? 회사 문서에 이름이 박혀있어요. 이렇게 김성덕, 서재경, 문용우, 김현철, 장성민, 김성만, 이런 새끼들이 실제 그 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있던 저 같은 사람들을 팔아쳐먹은 거예요. 전사 수준에서 어용 기업 노조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회사가 막 밀어줘요. 자, 16년 임금 교섭을 이 어용 쓰레기 노조가 했는데, 보충 교섭 시에 들어주기 싫지만 조금 들어줘요. 조금. 하나는 또 스타일이 많이 안 들어줘요. 몇 개만 들어줘. 몇 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기 집행부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해줍니다. 잘해줘요. 하나가 오기 전까지는 로열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로얄 젤리도 아니고 뭐냐? 충성도입니다. 그 충성도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우리가 다 같이 일하는, 우리가 돈 벌어먹고 사는 회사고, 여기서 말하는 로얄티를 강화하겠다는 건 하나그룹의 인사정책에 수긍하고 따르는 놈들을 충성도 있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렇게. 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게 어용 쓰레기라는 게 한번 겪어보면 알거든요. 이 당시 어용 쓰레기 노조가 조직 확대가 안 된 게, 저희 금속 노조를 누르고 대표 노조가 되고, 뭐 잘했냐? 당연히 엉망진창입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측을 보이지 않게 잘해주기 위해서 교섭을 하니까 교섭이 진행이 됩니다. 또 저희가 누든 비시들이 아니니까 저희가 열심히 공부활동 선언을 뿌리면서 기업노조 조합원들까지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문디 같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을 때 실제 기업노조 조합원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걸 부결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오용 쓰레기 노조가 어떻게 했냐? 직권 조인하고 튀었습니다. 위원장이 직권 조인 해버렸어요. 조합원들이 부결시키니까 위원장이 와서 사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런 조합이 실제 조직 확대가 되겠습니다. 조직 확대가 아니라 조직이 축소됩니다. 그러니 이 노조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아까 보셨듯이 육성책이 막 나오고 또 역으로 방법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오용노조가 확대가 안 되면 금속노조 숫자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전이 등장합니다. 교섭권을 유지한다. 어용기업노조와 교섭권을 유지해서 계속 같이 헤쳐먹을 수 있다가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탈퇴는 그냥 부차적입니다. 금속노조가 세력이 줄어들고 금속노조가 약해지는 건 부차적입니다. 노조가 두 개 있으니까 아주 지랄스러웠어요. 노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용노조가 설치는데 노조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부당노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수노조를 만들겠다는 건 앞에 보셨듯이 회사 마음대로 노사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악질적인 행위, 직권 조인마저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기업 노조가 있는데 또 그 짓을 하겠다고 내부에서 이 짓을 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고창 형님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실제로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고 항공노조를 띄울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몇몇 분들은 실제로 회사가 만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거절했어요. 그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말고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문서를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회사가 워크샵 가서 저것끼리 실제 한번 실행해 보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금속 내부 분야를 통해서 제3노조 설립과 상급단체 탈퇴, 뭐 기업노조 또 하나 만들든가, 금속을 탈퇴시켜서 항공노조에 가입시키고, 이게 하나그룹이 실제 썼던 전술입니다. 왜 차이냐? 반격! 부당노동행위를 박살내자. 그래서 지휘에서 어떤 걸 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녹취를 기본으로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지금 선전부로 나와 있죠. 동지를 보고 있는 선전부에 있는 그 대화는 저희가 다 속기사를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 딴 겁니다. 다 땄어요. 자, 그 속기사들을 가지고 딴 문서들을 다 모아갖고 우리가 실제 고소하고 노동위원회에 쳐들어가서 이 양반들을 다 고소하고 부당노동행위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자, 딴 게 아니에요. 지금 폰에가 어플이 다 있죠. 녹음된 어플. 자, 폰에 또 대응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요만한 인터넷에 가면 얼마 안 합니다. 녹음기를 샀습니다. 녹음기를 사서 이거 딱 꽂아요. 이걸 가지고 실제 회사와 싸웠습니다. 자, 나를 위한 가장 쉬운 방어책. 자, 우리 동기들 중에 나는 면담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짜증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또 가면 또 기업노조 가입하라겠지. 이런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은 사람들은 딱 녹음기를 딱 사갖고 볼펜 꽂이에다 딱 꼽습니다. 부서장이 말을 시작하면 이 볼펜을 딱 가르쳐요. 부서장이 말을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녹음기를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또 쓰레기 같은 관리자들도 우리를 지켜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동시들만 녹취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 지가 살기 위해서 사직도를 탁 보고 들어와야 해요. 그럼 면담한다 할 때 둘이 말이 없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종이로 이야기해요. 종이를 딱 피놓고 탈퇴 쓰고 동그라미 딱 쳐요. 그럼 우리 형님 중에 동작받는 사람 사진 딱 찍으랍니다. 그럼 막 종이를 뺏어.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자, 출근할 때 켜고 중요한 대화는 스마트폰 어플도 켜서 사직도 녹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녹취해야 돼요.
실제 한동안 지휘 구호가 이거였어요. 사측도 녹지 않나, 우리도 녹지 않나. 머릿속에 박아놓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주신 노란택 사무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명하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회장 정상원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만약 하나로의 매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22년 단체 구성이 아니라 23년 단체 구성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본활 매각 투쟁, 법정관리 투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그룹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웁시다. 그리고 매각 진행 요청 과정에서 저희들은 가장 먼저 하나에 요구한 것은 전체 구성원의 총고용 보장,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것을 본계약서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22년 저희들이 1조 이상의 적자가 날 거라시는 것을 지난 21년 연말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22년 단체 구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22년 결과는 조합원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기본급 85,000원 그리고 신입사원들 호봉을 원상회복 시켜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성 내용을 만들 수 있었느냐? 22년 지회는 단체 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여러 교섭 전략을 세웠습니다. 산업은행에게는 너희들이 이번 매각마저도 실패한다면 구조조정 이 실은 아마 해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옷을 벗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매각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혜 요구만 받아준다 하면 지혜 매각에 대한 요구만 받아준다 하면 매각에 협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각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거고 실사 또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나에게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대우조선을 원한다 그러면 그리고 미래의 그 잘난 김승현 회장의 소원이 대우조선에 대한 인수라 그러면 너희들도 산업은행에 가서 우리 20년 단체 구성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누더기가 된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할 것이냐, 안 그러면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너희들한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원 동지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가 책임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